잘 만들어졌는지를 판단하기 위한 기준이 되기 때문에 요구사항을 애매하게 작성하거나 오해의 소지가 있거나 검증이 불가능해지는 경우 프로젝트의 성공 자체가 불확실해지는 그런 위험이 클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요구사항 품질을 저희가 분석을 하고 현재 상태를 통계를 통해서 현재 요구사항 개발 진척도를 파악하고 품질을 실제로 높여서 설계를 잘 할 수 있게 기반을 마련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이것에 좋은 가이드이자 기준이 되어주는 게 인코스에서 가이드 투 라이팅 리퀘어먼츠라는 문서가 있습니다. 여기서 요구사항, 개별 요구사항과 그다음에 집합 요구사항의 특성, 요구사항이 가져야 할, 만족해야 할 요구사항들을 정의를 해두었고, 이 특성별로 규칙이 매핑이 되어 있습니다. 규칙은 총 42개가 있고, 예를 들면은 그 문장이 구조적으로 되어 있어야 된다, 뭐 능동태를 사용해야 된다, 이런 문장에 대한 요구사항의 규칙이 정의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 캐릭터리스틱별로 매핑이 되어 있는 룰을 모두 만족을 하면 이 특성을 만족한 것이다 라고 판단하게 됩니다. 이거를 이제 저희 요구사항 관리기에서 이것을 기준으로 품질 평가를 하고 개선할 수 있는 기능을 개발을 하려고 하는데요. 이때 이거를 바로 적용이 조금 어려운 부분이 있습니다. 적용 시 고려해야 할 점은 이 문서가 영어로 되어 있고 요구사항 문장 자체도 영어라는 것을 전제로 하고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한국어의 문장 구조와 표현 방식의 차이가 있어서 저희는 주 대상은 한국어이기 때문에 한국어 기준으로 좀 변형해야 되는 부분들이 있습니다. 그리고 인코스를 그 문서를 보면 저희가 15288, 25248 문서를 기반으로 프로세스를 만들었는데 그것과 약간의 차이가 있습니다. 특히 큰 것은 인코스에서는 니드랑 리퀘어먼트를 구분을 하였고 리퀘어먼트는 그냥 그 암시적으로 시스템 리퀘어먼트만을 지침하고 있습니다. 저희가 이제 정의한 것에서는 요구사항이 항상 이렇게 잘 갖춰져 있는 게 아니고 성숙도에 따라서 이렇게 발전하는 형태이고 그렇기 때문에 그거에 따라서 어떤 규칙을 적용할지 말지도 결정을 해야 하는 부분이 있고 요구사항 유형이 다양하기 때문에 이것에 맞게 품질 규칙을 좀 정리해야 할 필요가 있습니다. 그리고 규칙이 42개나 있는데 그게 비슷하거나 의미상으로 경계가 아주 명확하지는 않은 부분들이 있어서 어떤 문제는 어떤 규칙에 위반한 건지를 좀 경계를 명확하게 정의할 필요가 있습니다. 그리고 이 인코스 규칙 이 문서 자체를 어떻게 LLM한테 이해를 시켜서 자동화를 시켜야 하나 라는 부분에서 고려해야 할 점은 규칙별로 설명이 굉장히 길고 그 사람을 대상으로 이런 규칙이 왜 필요하고 어떻게 작성해야 되는지 좀 설명하듯이 되어 있어가지고 LLM에게는 좀 추상적이고 평가 기준이 명확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일관된 기준으로 평가를 하기 위해서 각 규칙마다 평가 조건과 명확한 규칙을 정의해야 할 필요가 있습니다. 예시인데 그 인코스 룰 중에 하나입니다. 실제로 문서에 적혀 있는 설명 중 일부이고 이게 어떤 것이냐면 정량값을 포함하고 있는 문장일 때 상한, 하한 같은 그런 값의 범위를 정의를 해야 한다는 그런 규칙입니다. 근데 저희가 오전에 설명드린 것처럼 초기 요구사항에는 수치를 가지고 있지는 않고 구조화되고 의미를 갖고 그런 형태이기 때문에
품질 요구사항은 평가 대상에서 제외를 해야 되는 부분이 있고, 또 저희의 그 요구사항 그 속성에 따르면 저희 공차 대신에는 한계값을 사용하기 때문에 여기서 제시한 공차 또는 한계값 이렇게 넓게 표현을 했다면 저희 도구에 맞게 다시 정의를 할 필요가 있습니다. 그리고 여기 설명을 보면 공차가 필요한 것보다 더 엄격하지 않도록 해야 한다 이런 식으로 했는데, 이것이 사람이 직접 그때그때 판단해야 되는 부분이라서 사실 LLM한테 만약에 이거를 시킨다면 어떤 조건으로 판단하게 할지 그런 부분을 고민해야 할 필요가 있습니다. 그래서 LLM을 기반으로 요구사항 품질 평가와 연구를 하기 위한 방향은 아까 보여드린 그 규칙들을 저희 S랩 환경에 맞게 재해석을 하고, 규칙별로 적용 조건과 그 위반 유형을 정의하고 위반 유형별 판단 기준을 정의하려고 합니다. 그래서 LLM은 이 규칙은 어떤 규칙을 평가를 할 때 정해진 기준에 따라서 위반 유형을 위반했는지 안 했는지를 판단하고 기계적으로 판단하고, 그것을 저희가 정의한 위반 유형과 개수 기반으로 결정수랑 설명을 이제 따로 작성을 해서 그것을 UI에 이제 제공을 하는 것으로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요구사항 관리기에서는 개별 요구사항과 집합의 품질을 검사하고 품질 점수를 표시를 하고, 품질 품질 평가를 했을 때 어떤 게 위반했고 왜 위반되었나라는 설명을 제공하고, 그다음에 그거를 기반으로 품질이 더 높은 요구사항으로 고쳐서 제안해주면 사용자가 그것을 적용할 수 있게 하는 기능이 필요합니다. 그리고 이제 전체 그 시스템의 요구사항 품질 통계를 제공해서 요구사항이 얼마나 잘 전반적으로 작성되어 있는지를 확인할 수 있게 하려고 합니다. 네, 이거는 이제 기존의 일부 규칙을 가지고 이런 방법론으로 적용을 해서 예제를 하나 만든 것인데요. 만든 것 중에 일부입니다. 그래서 이제 룰 1번은 적용 조건은 이제 그냥 문장이면 성립하는 그런 규칙이라서 항상 적용 가능하다. 그다음에 태그 목록을 이렇게 정의를 해서 LLM한테는 이제 판단 기준을 명확하게 제시를 합니다. 그래서 LLM은 위반 태그 중에서 이제 선택을 하게 됩니다. 주어가 없으면 이 위반 태그를 반환하고, 그런 방식으로 위반 태그들을 모아서 예를 들면 어떤 위반 태그는 좀 심각한 문제이기 때문에 결정수를 높게 설정을 한다든지, 이거는 시스템 단에 정의를 해서 이걸 이 LLM의 판단을 기반으로 결정수와 그다음에 설명 그런 것들을 제공할 예정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품질을 높일 수 있는 그런 기능과 그리고 또 자동화를 함으로써 기대 효과는 이렇습니다. 요구사항이 잘못 써졌는지를 조기에 발견해서 개선을 함으로써 서로 간에 이 같은 문장인데 다르게 이해한다거나 그런 소통 오류를 예방할 수 있고, 검증 가능한 요구사항으로 개발하여 나중에 설계를 하고 나서 문제가 발생한다든지 그런 것들을 예방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요구사항을 작성법, 아까 그 인풋 규칙을 다 따로 학습한다거나 그러지 않아도 이 도구를 그냥 통해서 했더니 좋은 요구사항을 자동으로 생성할 수 있게 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그 요구사항 개발하는 그 문서 기반으로 요구사항 추출한다든지 그런 프로세스의 한 단계로서 이 품질 평가와 개선하는 기능을 포함해서 요구사항을 실제로 생성하거나 도출할 때 애초부터 좋은 품질로 만들도록 도울 수
규칙들 문헌사 태그로 정의하시는 거예요. 네. 뭐 문서가 딱 있는 게 내부적으로 정의를 하고 하시는 거예요. 아 그때 그 6개 문서를 거기 있는 거를 정의해서 네. 네. 그때 그 6개 중에 하나는 잘안 해줘요. 괜찮고. 그 품질 평가를 하는 게 품질 평가를 그 초기 리드 상태나 III 그 초기 그 문서로부터 처음 추출했었을 때의 상태는 품질이 낮을 수밖에 없지 않습니까? 네. 그런데 이제 그래도 최소한 이것만 맞으면 돼라고 하는 그런 그 단계는 있을 수 있겠지만 품질이 낮다 하는 건 그대로 그냥 놔둬도 될 것 같아요. 일부러 기준을 낮춰갖고 품질이 낮은데 높은 점수를 받는 것처럼 만들 필요는 없다. 그래서 그냥 이 기준 못 맞췄으면 그걸 이거 50점짜리다 30점짜리 그대로 놔두는데 요 다음 단계 가려고 하면 최소한 이거는 하고 다음 단계 가라 이렇게 이제 레코멘데이션만 해주면 될 것 같아요. 일부러 내 기준 자체를 낮출 필요는 없는 거다. 네. 그러고 나서 아까 이제 이 품질평가 시스템은 아까 이제 AI 워크플로우 사이에 뛰어 들어간다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또 바람직한 방향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정리해서 나가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다른 질문 있으십니까? 없으면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